소개받은 코워크의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강사가 아니에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회사하고 영업하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아기를 낳았어요. 네,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서울여산 가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엄청 언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와보니 그렇더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내용은 그냥 편히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야기하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서 저희 강의를 방해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기까지만. 전 마지막에 나왔던 두 아저씨가 참 좋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 영상에 나왔던 댄서들은 프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때 댄서였던 것 같습니까? 한때 댄서였던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죠? 마지막 두 분. 네, 저는 확실합니다. 그분들은 댄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댄서 친구들하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같이 춤추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옛날에는 댄서들만 춤추는 세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댄서가 아니라도 춤출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정말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래를 잘 못해도 가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재밌는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했다.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이력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를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서 아무튼 그러고서 부천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전자계산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해서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났어요. 학원 선생님을 했었어요. 컴퓨터 뭐죠 그게? 무슨 정보화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여성 앞에서 가르치는, 그때만 해도 마스크 강사가 가능했던, 지금은 조금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다녔어요.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때 전문대 졸로 들어갔고요. 그때 그 회사에 가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0년 동안 대리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옆에 계신 분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3년
차 대리였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과장을 달 수 있을까? 거기서 제가 조금 슬퍼졌어요. 이 10년차 대리가 못 단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급여랑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주 복잡해져서 세상이 굉장히 녹록지 않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서 편입을 했어요. 인하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이 IT 바닥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실 부천대학 때도 컴퓨터 전공을 했어요. 전자계산이라고 불리는, 아까 고대영 선생님이 전자계산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셔서 엄청 오래된 분이구나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개발자 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 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란다. 그리고 나면 애널리스트가 되고, 그리고 나면 아키텍처가 된단다. 이런 얘기, 컨설턴트가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개발자가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의 롯데칠성이라는 회사의 시스템을 개발하러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생명공학과 출신이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언어공학과 출신이었어요. 니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IT 컨설턴트를 만났어요. 이건 뭐지? 교수님이 이런 애들 없다 그랬는데 다 틀려. 거기서 되게 멘붕이 왔어요. 아무튼 롯데정보통신 가서 너무 고생을 해서 빨리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권장하지 않는데 1년 동안 회사를 3번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뭐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음에 서울조합이라는 서울우유 마시죠? 네, 여러분들이 마셔서 서울우유가 사는 거예요. 그 회사에 가서 경영정보실, 전산실에 가서 컴퓨터 만지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 책을 서울우유 경영정보실은 청량리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구로동이었어요. 1시간 걸리거든요. 오며 가며 1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애 한 50권씩 읽었거든요. 2년 읽으니까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기 밑에 나오는 애리조나 웨스턴 컬리지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애리조나 웨스턴 컬리지 그냥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그때는 제 나이가 32살, 우리 아기가 2살. 예,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전세금을 빼다오. 나는 회사를 그만둘 테니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랑 살지 않으렴. 나는 미국 가 있을게. 이렇게 하고, 그런 눈치를 보지 마세요. 너무 이상하게 보잖아. 네, 저도 지금 보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 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와이프랑 아기를 불렀고, 갔다 와서 미국 가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 시스템이 좀 불만인 게 있어서 학교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와우, are you genius? 이렇게, 사실 지니어스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런 칭찬하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걸 내가 지니어스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그 말을 듣고 한국 와서 사업계에서 실수로 상을 받았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서 저의 창업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 고생이 심각한. 좀 이따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창업, 남의 회사도 말아먹고 내 회사도 말아먹고 지금 또 말아먹을 회사를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저는 한 5년 정도, 4년이네? 5년 정도 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5번의 스타트업, 이번 6월에 회사 만든 것까지 5번 했어요. 왼쪽에 있는 명함이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명함, 예전에. 혹시 이분 아시나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네, 그 양반. 저기 명함에 딱 써있잖아. I'm CEO.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순화하면 제기라요. 내가 CEO라니. 뭐 이런 느낌으로 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욕이 나올 만한 10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다른 회사가 왜 망하는지도 알겠어요. 살짝. 그래서 그런 거
컨설팅도 하고요. 뭔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때 앱을 만들고 싶어요, 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잘 듣고 그냥 엑셀로 쓰세요.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5천만 원 들 것 같네요. 저희 팀이랑 같이 개발해 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업무로 하면서 돈을 벌고 삽니다.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저를 시키는데 우리 회사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부려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MSG를 칠 거예요. 재밌는 MSG가 아니라 저의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테니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 혹시 아시는지? 아시나요? 알아요. 안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안 볼 거예요. 그냥 봐요. 미안해요. 다 보고 나서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다 아시는 영상이니까 저는 이 피자 가게의 비결은 로봇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보는 생각은 마지막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까지 오는 그 따뜻한 자동차. 제 생각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미노 피자나 뭐 여러 가지 피자 회사들이 있는데 그 피자 회사에 얘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세요.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오븐을 다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피자를 주시면 그 오븐에다가 달고 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자 가격에 5,000원을 더 받으세요. 그럼 됩니다. 로봇이 핵심이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주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봇을 넣던 사람이 100명 들어가 있던 그거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로봇이 들어가면 이제 전 세계가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세계에는 오기가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차를 한 대 사겠다. 2천만 원짜리.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맨날 로봇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이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이 착하다. 청불이에요. 네, 네 어디 갔더니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영화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 남자가 OS, 컴퓨터 OS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AI 같은 거죠, 뭐. 페퍼 같은 거 알죠, 로봇 이렇게. 예, 그 로봇도 그렇고 시리도 그렇고 아마존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존 에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새 카카오톡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라 How are you?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Fine, thank you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럴 때 이런 음악?
이렇게 들으면 이제 내가 막 고마워 할 텐데 이런 감동이 몇 번 되면 도대체 우리 와이프는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얘가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얘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코멘트해주고 멘토링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면 졸업하고 나서. 네.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저 뒤에 있는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 전기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가요. AI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무섭게 뜨고 있는 거고 전기자동차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막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을 고민해보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차를 곧 경험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는지 DMB라고 알아요? 운전을 하다가 DMB 보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벌금 내야 합니다. 걸리면. 네, 물론 안 그래도 보는 사람들 많겠지만 벌금 내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동영상을 보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거꾸로 차에서 영화 보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맘 놓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차에 탑승하는 사람을 서비스로 파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타시는군요. 제가 대전까지 말동무 해드릴까요? 아니면 대전까지 어떤 문제 해결을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려우니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여럿이 죽을 거야. 뭐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을 앞으로 우리가 내게 될 텐데 그것들은 다 없는 거로 생각해 버리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막아야 돼. 이거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자율주행차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차트의 이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3개월 전에. 그때 비트코인 한 개에 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비트코인 괜찮아? 700만 원이나 해요. 엄청 오바돼 있죠. 근데 오늘 얼마게요? 2천만 원. 2주 전에 2,500만 원. 그때 700만 원 할 때 제가 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때 못 샀죠. 아무튼 투자, 투기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두 개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는 나라와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나라만 있대요. 우리는 페이스북에 가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와 만날 수 있고 누구나와 상거래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그런 거예요. 짧게 이거 대충 알죠? 오케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가 많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얘는 국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막 욕을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5년, 10년 내에 비트코인이 적용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가능성은 100%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말이야. 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암울한 데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성악가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면 어느 나라에 가나요? 이태리, 독일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요. 갔다 오면 그 사람들 뭐 하게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또는 예술전당에서 보는 그런 데서 노래를 해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새 뭐 하는 줄 아세요? 방과후에서 애들 음악 가르쳐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 10년 엄청 공부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심각한 건 학력 이런 걸 보는 우리나라예요. 제가 되게 미안한 얘기하면 대학들마다 서열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는 그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밀어붙인 학교가 어느 학교일까요? 다시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실 전공은 괜찮아요. 컴퓨터든 성악이든 관심 분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공들과 어느 쪽을 붙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이냐? 아니면 진짜로 프로그래머처럼 개발을 하거나 생산하는 쪽에 일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걸 잘 파는 사람이 될 거냐? 성악과를 전공해서 이거 해도 괜찮아요. 음악을 팔면 되거든요. 근데 성악과를 나온 친구들은 다 노래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해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개발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다 여기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엄청 욕했어요. 이런 개발을 못하는 놈들? 뭐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1억을 벌고 저쪽에 있는 친구는 야, 나 40세 되면 잘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뭘 전공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공부고 저는 이런 공부들 혹시 이런 공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영상에 나온 아저씨들처럼 춤을 잘 춰서 추는 게 아니라 추고 싶으면 추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통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고요. 다 창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공이 뭐라고 했죠? 비즈니스, 창업 다 그런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대기업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까고 싶어서. 대기업 가면 좋아요. 안정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안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정말 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잘라요. 그리고 그렇게 버틸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은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10,000명, 20,000명이에요. 그런데 야 우리가 다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살고 싶은 분은 전 대기업에 갖는 거 반대해요. 세 번째, 자본주의. 여기는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돈을 이미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이든 잘라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대기업을 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99.9%가 중소기업인 거 알아요? 네, 99.9%. 대기업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을 가려고 하다 보니 엄청 박 터지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중소기업은 불안정하느냐? 불안정하죠. 근데 안 불안정한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마음대로 일해. 성과만 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삼성이나 LG는 구글이 될 수 없어요. 페이스북이 될 수 없어요. 걔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야 우리도 자율로 해볼까? 탄력근무제 해볼까? 안 돼요. 해도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창업 얘기 해볼까요? 아까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잔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년에 저희 회사였어요. 저 친구 마시고 있는 게 뭐 같습니까? 맥주예요. 네. 해가 떠 있는 걸 보니 오후 한 서너 시쯤 된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은 이런 게 가능해요. 물론 대기업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런 게 스타트업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4시쯤 되면, 금요일 날 오후 4시쯤 되면 피자를 시켜서 모두들 수고했어! 이런 얘기 하면서 맥주도 같이 먹고 이런 느낌들. 물론 회사가 없어졌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그랬어요. 창업 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때문에 창업을 한답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 시키고. 공감하십니까? 사실 창업 이래서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카카오가 김기사를 인수했어요. 알아요, 혹시? 626억에 인수했어요. 네. 이 사장님을 제가 아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셋집 아줌마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건물을 사버려요. 돈이 많잖아. 돈이 많아졌잖아.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그냥 난 전세로 살고 싶어. 이런 겸손하신 분을 만나.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다들 부러워하는 모델이 되어버렸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거라는 거 아세요? 예, 몇 년 전에 인수됐죠. 4조? 1조 인수됐어요. 1조. 미안해요. 4조가 아니라. 네. 아무튼 한 20명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만들다가 페이스북에 1조 인수됐으니까 한 명씩 얼마 가져갔을까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아요? 스냅챗?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페이스북에 처음 들어왔던 친구들은 학생이었잖아요. 대학생. 그 다음에 뭐 중고생도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서 이제 엄마 아빠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친구 요청을 딱 날리는 순간 난 탈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얘네들이 이제 뭘 하지? 이제 우리 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기회를 보고 스냅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5초 있다 없어져. 우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확인할 수 있는 이력이 없어. 대박!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스냅챗이라는 서비스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스냅챗한테 얘기를 했어요. 얼마면 되겠니? 3조를 불렀어요. 3조면 뭐 껌값이죠. 이 친구들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이 친구들이 안 판 거예요. 미친 거지. 3조가 얼마인지 모르는. 이 친구들이 올해 상장을 했어요. 회사가. 코스닥 같이 이렇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30조가 되었어요. 잘 안 팔았죠. 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거라고요. 네. 옆에 뭐 페이스북 몇 년 전에 상장했잖아요. 페이스북에 100만 장자만 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1번 마크 저커버그부터 2번, 3번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1000명까지는 다 100만 장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회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그램 20명이었었는데 멤버 얼마나 운이 좋아요. 카카오 이 김기사에 제가 아는 그 대표님이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김기사가 뭐야? 안 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인수가 됐어요. 그 친구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울고 있을까요? 626억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창업하는 거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룩한 이야기들. 좀 안타까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창업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 과정은 이래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요.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요. 아이템이 필요해요. 뭐를 만들어 볼까? 뭐를 만들면 사람들한테 잘 꼬실 수 있을까? 만들고 나면 어떻게 알리면 될까? 요거 뭐 적으실 것까지는 없어요.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돈을 못 벌거나 어려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나는 고민만 할게.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누가 나가서 들어오는지 관리만 할게.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근데 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 물건을 팔아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저는 중고물품이라도 팔아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2학년, 4학년, 6학년이에요. 남자인데 다 크게 문제 있는 집이죠. 아들만 셋 있는, 사람을 죽여도 천국에 간다는 그 엄마, 저희 와이프예요. 아무튼 그 아이들이 가끔씩 학교에서 그 중고물품들을 모아다가 바자회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책을 가지고 가서 이 자식들이 100원에 팔고 오는 거예요. 야, 100원에 팔면 어떡해. 책이 5,000원인데 적어도 2,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감이 없는 거지. 아빠 그냥 이거 버리는 거 1,000원 주고 판 거 100원 주고 파는 건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긴 글렀구나 이놈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어요. 어느 회사나 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밑에서 말씀드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PT는 우리 아들 셋 데려다 놓고 제가 해요. 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첫째, 글쓰기, 말하기. 여러분들 글 잘 씁니까? 어떤 친구들 페이스북에 글 잘 쓰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가 쓰면 글이 완전 재밌어. 그런 친구들은 돈 잘 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랑. 네, 이게 영업을 위한 글쓰기도 있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글 쓰고 말하는 거를 훈련해야 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이걸 공부를 안 해요.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서울여상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스킬 중에 하나는 글쓰기 말하기라고 생각해요. 짜임새 있게 조리 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훈련이에요. 글 잘 쓰고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해보면 돼요. 집에 있는 동생 데려다 놓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언니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봐. 알아듣겠어? 아니. 그렇게 한 대 딱 때리고 다시 한번. 자, 그렇게라도 시작해 보시고, 트위터에 몇 글자까지 쓸 수 있었나요? 지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140자였잖아요. 140자 크는 게 진짜 어려워요. 140자가 짧다는 게 아니라 긴 걸 140자 안에 넣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딱 핵심적으로 문장을 2문장, 3문장 내에 딱 정리해서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요걸 풀어내는 훈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습니까? 용돈기 입장? 회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엄청 잘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법인카드 주면 막 나가서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법인카드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걸 관리해요. 누가 얼마 썼음, 오늘은 점심으로 얼마 먹었음, 지난달에 급여가 얼마 나갔음, 이런 일들. 네, 돈 얘기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여상이 나였으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네, 회사 공시지표 이런 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회사의 재무 이력을 딱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면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 확인이 돼요. 그런가요? 안 되나요? 네, 그 정도 눈 생기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본다고 칩시다. 어느 회사에 가서. 그럼 항상 맨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물어봐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때 아무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전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지표를 보니 지난해 매출이 올해 매출에 비해서 떨어져 있던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던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돼요.
아, 오르고 있구나. 제일 중요한 거,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 그게 제일 남는 거잖아요. 그 위엔 다 비용이고,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더군요. 매출을 오르는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만 물어보셔도 여러분들은 면접에 합격하십니다. 이상한 꿀팁 드렸다, 그쵸? 마케팅. 여러분들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회사를 가시더라도, 우리은행을 가더라도, 삼성전자에 가시더라도 팔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개발자가 된다고 하시면 그냥 개발만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해보면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 고객이 이렇게 좋아한다? 아, 이렇게 만들었더니 사람이 늘었어. 대박.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이 팔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 밤에 6시에 퇴근해야지. 내일은 8시 58분에 와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왕 회사에 다니신다면 우리 회사가 뭘 팔고 있지? 검색을 해봐. 네이버에. 오,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엄청 크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을 구글 알림으로 받아보세요.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경쟁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가끔씩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달라져요. 그럼 사장님 봤을 때 할 말이 생긴다니까요. 사장님, 제가 엊그저께 검색해보니까 그 회사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네 뭐하는 친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외국어 하나씩은 해보는 거 참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네이버에서 하늘이라고 치면 이미지가 몇 장 나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장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구글에 가서 스카이라고 치면 몇 장 나올 것 같습니까?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한다는 건 내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언어를 하시든 아주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라고요. 이거 어느 나라? 트로이 목마. 터키. 예, 그때 그 트로이 목마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 와이프랑 싸우고 놀러 갔던 데예요. 아, 여담입니다. 아무튼 여행 가시는 게 좋아요. 여행 가보면 우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궁금해져요. 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있지? 왜일까? 고객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곳에서 어색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물론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 보고 갈까요? 배경 미용실에서 머리 잘라 달라고 하기, 햄버거 리필 요구하기, 올리픽 모양 도넛 주문하기. 거절을 죽도록 두려워하는 남자가 위와 같은 도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절당해서 100일 동안 거절당하려는 이 남자,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남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과 같이 거절을 두려워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소하게는 케찹을 하나 더 달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주저합니다. 크게는 일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놓치게 되죠. 거절이 두려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남자는 거절에 대한 면역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경비원에게 $100 빌리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경비원은 남자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고 남자는 도망칩니다. 그는 첫 번째 시도를 통해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이 표정과 태도부터 바꿔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의 세 번째 도전은 크리스피 크림에서 올리픽 모양 도넛을 주문하기입니다. 제키라는 매니저가 그의 올리픽 모양 도넛 주문을 받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그녀는 종이를 꺼내 모양을 그리는데요. 거절당할 줄 알았던 남자는 머리 동작합니다. 그리고 15분 후 제키는 올리픽 오르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네요.
남자는 깨닫습니다.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질 용기만 발휘하면 되는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도넛 영상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요청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좋아하며 공유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남자를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도전은 100일 동안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책까지 썼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잘 못해요. 근데 뭘 알았냐면 제가 대충 말해도 외국 사람이 기다려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so you mean 뭐 어쩌고 저쩌고 sure, 오케이. 전 그렇게 대화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영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진 않지만 제 아이템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해요. 그래서 외국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데모데이 같은 것들도 해서 1등도 해봤어요. 희한하죠? 저 영어 잘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생각들, 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아이템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막 웃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100%예요. 사실 뒤에 이야기가 더 있긴 하지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거절받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남자친구랑 헤어져 보면 아, 저 자식이 저 정도 말을 하면 쟤도 헤어질 때가 됐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어떤 사장님한테 계속 면접을 까여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거쳐본 친구들은 남자친구랑 처음 헤어져 본 날 엄청 울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해. 헤어져 본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은 참 유치하다 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는 전심이야. 이게 전부야. 회사 면접을 처음 봤던 친구들 그날 갔다 오면 펑펑 울어요. 내가 그 말을 못해서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그 몇 번 떨어져 보면 또 떨어졌다. 아유 좀 잘해보자 이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실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딴 남자 만나야 되겠다. 딱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 이야기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골려먹고 활용해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여워요? 예, 이제 안 귀여워요. 엄청 커버렸거든요. 저희 큰애가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 자전거를 딱 잡고서 딱 넘어졌어요. 그러길래 야 자전거를 다시 일어나봐 그랬더니 아빠 아파요. 아프지 넘어졌는데 그랬더만 얘가 아빠 좀 더 많이 아파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뼈가 살짝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핀을 박았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거 자전거 타보지도 못하고 올라타자마자 이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저희 막내는 그때 태어나서 2살. 얘도 한번 넘어져갖고 다쳤는데 첫째랑 똑같은 증상을 벌였어요. 그래갖고 얘는 더 세게 그 병원에 갔더니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라 그래서 또 놀란 마음에 거기 갔죠. 갔더니만 MRI 찍자 그래서 또 MRI 찍고 다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운동선수 시킬 건가요? 이걸 왜 물어보지? 운동선수 시킬 마음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신발을 봤는데 그 신발 깔창이 구멍이 났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신발 깔창에 구멍이 나도록 축구하는 애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운동선수 시키지 말라 그랬다는 생각이. 참 뭐하다.
아무튼 지금은 잘 커요. 운동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안 믿어요. 그리고 저희 큰애도 지금 6학년인데 자전거 잘 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 4번 망가지고 5번째 또 하는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이상입니다.